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사라졌던 식물이 살아나고 동물이 돌아오면 해당 지역의 환경이 다시 좋아졌다는 것을 뜻하죠. 이렇게 생태 환경 상태를 가름하는 동식물을 지표종이라고 하는데요. 귀여운 표정의 수달도 그중 하나입니다. 수달은 육지와 물속을 오가며 생활하는데 각종 개발 사업과 하천 오염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었죠.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오늘이 바로 세계 수달의 날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달 보호를 위해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리산 자락 엄천강 일대에서 10여 년 동안 수달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수달아빠, 수달 친구들의 최상두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지리산 자락에서 오셨습니다. 수달 아빠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최상두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달 아빠로 불리신다 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정이 약간 수달을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으세요? 그런 얘기도 저 같은 물에서 같은 물을 먹고 살고 같은 고기를 먹고 사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약간 이게 눈꼬리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셔가지고 예, 인상이 되게 좋으십니다. 네, 그 함양 엄천강이 수달이 많이 사는 곳이라면서요? 예전에는 없어졌다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환경을 좀 지키려고 하니까 생겨난 거죠. 아, 원래 엄천강이 대표님 고향이십니까? 예, 고향입니다. 네네. 그럼 어렸을 때도 혹시 자랄 때도 수달 보고 자라셨어요? 그때는 수달이라는 기억은 없었죠. 그냥 옛날에 우리들은 물쪽제비 어른들은 그냥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죠. 그때는 풍부했으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아, 좀 흔했으니까. 그러니까 흔히 옛날에는 물쪽제비 이렇게 부르던 게 수달이군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른 곳보다 이 엄천강 일대 수달이 많은 이유가 좀 특별히 있나요? 다 어느 곳에는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찾아면서 곳곳이 찾아면서 있는 걸 발견한 거죠. 다 수달이 어느 곳에는 다 살기는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못 보니까 없다고 가정을 지을 수도 있죠. 아, 우리가 관찰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기저기에 지금 수달이 있다. 그렇죠. 예. 저는 엄천강이 좀 특별히 수달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관찰한 결과는 환경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고 먹이가 많으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천강이 어떤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산이 발원지가 지리산 운봉에서 발원해서 난강을 거쳐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주 지류는 한 45km 그 정도 되는 강입니다. 강이고 거기가 좀 물이 맑은 편인가요? 네, 예전에는 맑았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축산 폐수 때문에 좀 우울하죠. 그러면 물고기나 이런 수달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밑에 보면 부착조류들이 이제 오염된 부착조류가 많아서 최하위 계층 고기들이 좀 많이 없죠. 예전보다는. 그 수달이 뭘 먹고 살아요 거기서? 현재는 주 5종이 이제 물고기죠. 지금 현재. 물고기들. 그래도 먹을 만큼은 있나 보죠. 네, 수달이 잘 만큼 있죠. 아니 저도 예전에 그 함양 지리산 자락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뭐랄까 물살이 좀 빠르다고 할까 그렇게 느꼈거든요. 급류죠. 다 살수고. 그렇죠. 해발이 한 400, 500에서 내려와서 우리 동네까지 오는데 해발 180, 150. 거기 해발이 한 300 정도 차이 나죠. 상류에서 하루까지는. 그러니까 좀 급류가 흐르는 그런 곳이군요. 예. 근데 수달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귀여운 표정의 동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수달이 사실은 뭐 여기저기 보인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천연기념물이고 멸종위기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고 나서 보호관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점점 좀 늘어난 추세다. 지금도 불법으로 포획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네, 지금도 안 됩니다. 예.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라고 들었는데요. 전 세계에 13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달은 유라시아 수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수달. 예.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천연기념물까지 지정이 됐는지 궁금한데 지금 좀 늘었다고는 하십니다만 국내 수달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좀 짐작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예전에 논문이나 보면 지금 나오는 게 대부분 많은 게 수달이 야행성이다. 네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행성은 제가 본 관점에서 야행성이 아니고 그냥 인간을 피해서 밤으로 간 것뿐이다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낮에도 10시까지도 보이고 지금 수달 육아기간에는 밤낮 없이 보입니다. 오, 그렇군요. 제가 알던 상식하고 오늘 너무 다른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 상식이 많이 깨졌습니다. 낮에도 볼 수 있다. 야행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인간을 피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사람들도 밤낮이 없어져서 얘네들도 밤낮이 없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혹시. 사람들이 새벽까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원 같은 데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 농기계가 많이 다니니까 소음 때문에 또 안 보이고. 그 전 세계적으로 5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세계 수달의 날로 정해서 지금 보호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환경 탓일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죠. 환경 탓이죠. 수달이 다 보통 물에 사는 동물이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유럽이나 일본이라 보면 대규모 하천 개발을 하고 운하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달에 서식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강에도 보면 소나 여울이 없고 그냥 물이 지나가는 수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쉽게 봐 서울 한강만 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강에. 물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강에 여울이나 이런 뭐 그런 게 있어야지 거기 수달이 산다는 거죠. 그렇죠. 수달이 깊은 물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 2m 수심에서 사냥을 하고 살기 때문에 호수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천 개조 공사를 하면서 원래 있던 자연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수달이 살 집이 없어졌죠. 집이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군요. 수달이 좀 까다로운 동물인가 봐요. 결국은 이제 고기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죠. 주로 좋아하는 먹이가 뭡니까? 근데 보통 20cm. 20cm면 꽤 큰데요? 그 정도 사이즈를 보통 저는 하고 그래야 먹을 게 있고 씹어 먹을 게 있잖아요. 작은 거는 그냥 잡기도 힘들고 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직접 사냥을 하는 거죠? 직접 쫓아가서 사냥을 하든지 보통 돌 밑에 있는 애들을 보통 잡아놔요. 거기를 쫓아가면 돌 밑에 들어가니까 그걸 입으로 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물고 나와요. 근데 수달이 크진 않잖아요. 몸집이 어느 정도 되죠 보통? 꼬리까지 닿으면 1m 20. 꽤 크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큰 고양이보다 크죠. 와 1m 20. 저는 한 7, 80cm 된 줄 알았더니 어린 아이 정도. 10kg 이상 나가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이렇게 하천에 그 수달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만큼 좀 생태계가 우리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요. 돌아오지는 않고 다른 서식지가 없어지니까 우리 도시 인근으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도 그런 얘기가 되네요.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여기를 하천을 건들면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여기 하천을 왜 공사하냐 민원도 줬고 그런데 우리 시골이나 산간 백지 같은 건 아무도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민원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뭐 중랑천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사는 곳에 수달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거네. 옛날로. 먹이가 있으니까. 먹이가 그쪽에 있으니까. 네. 그 예전에는 사실 수달이 한강에도 많이 살았다고 그러던데요. 다 살았죠. 지금 밤섬에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97년까지는 보였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가 2016년부터 다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강이 깨끗해졌구나 하고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들었는데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꼭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고기가 많다. 고기가 많아졌다는 거는 뭐 그만큼 좀 환경이 복원됐다 이런 뜻하고는 좀. 아니 사람도 이제 오염된다 적응하듯이 야생동물들도 물이 오염돼도 적응해서 사는 수밖에 없죠. 아마 생명만 단축되겠죠. 사는 수명만. 수달도 어느 정도는 오염된 환경에 적응했다. 오늘 좀 제가 생각했던 얘기랑 또 다른 방향의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럼 수달을 주로 관찰하신다고 들었는데 엄천강 일대에서 그러면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도 그럼 어느 시간대를 주로 정해서 관찰을 하세요? 그게 일출일몰 1시간 전후 그때 보통 나갑니다. 해 뜰 때, 해질 때 1시간 전후.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활동이 조금 뜸한 시기니까 그때 나가면 수달도 나와 있고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그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세요 주로? 엄천강일 때 한 몇 마리 정도 사는 것 같으세요 지금? 지금 올해는 한 15마리 정도 우리 한 10km 구간에만. 보면은 내가 봤던 수달인지 새로운 수달인지 구별하십니까? 대충 언제. 제가 볼 땐 비슷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주 보는 애들은 저를 경계를 안 해요. 직접 제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으면 그냥 나와서 서서 쳐다보게 돼요. 굉장히 친해지신 거네요. 네. 다른 사람하고 이제 보여준다고 하면 도망을 가는데 저 혼자 갔을 때는 그냥 가만히 보고 먹이 활동하고 사진도 저한테 찍힐 만큼 찍혀주고. 그러면 수달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길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 수달은 길들여진 수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구조한 수달들은 밖으로 못 내버리잖아요. 사람 손을 다 내더라. 해안용이 돼가지고. 제주도 부리고. 네. 사람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군요. 호심이 많아서 사람하고 금방 친해집니다. 네네. 그러면 조금 교감을 나누는 수달도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사진 찍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가오긴 다가와요. 쳐다보고 컥컥대면서 그냥 씩 지나가요. 한 1분 정도 앞에 있다가 쳐다보고 몇 분 쳐다보고 사라져요. 좀 친해지려면 먹이도 주고 이러면은. 그는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런 행위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해야지. 그렇군요. 우리 최상두 대표님이 이끄는 단체가 수달 친구들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수달과는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원래는 수달과 인연 맺은 거는 수달을 알기 전부터 전문적으로 하기 전부터 맺었죠. 저 래프팅 할 때 캐릭터가 수달이었어요. 래프팅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강에 대해서 애착이 많죠. 그럼 래프팅 뭐 선수로 아니면 뭐 사업을 하셨나요? 사업을 했죠. 직접 가이드도 하고. 그 엄천강에서 하신 거예요? 예. 거기가 급류가 흐르니까 래프팅 하기가 좋았겠군요. 그 현장이 지리산 댐이 생기는 그곳입니다. 했던데. 저는 래프팅하면 홍천강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천강도 조금 급류가 흐르니까 이게 가능하고 엄천강도 그 래프팅 사업을 하면서 수달이 자주 보이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 친해지셨다는 그런 얘기네요. 근데 그래도 뭐 그때부터 계속 봐오셨지만 특별히 수달에 관심을 갖고 생태계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그 2013년대 우리 동네 소수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그때는 이제 지자체에서 피해 없게 해줄게 했는데 그걸 가동을 하고 나서 15년 대 본격 가동하니까 하천 수위가 뚝 떨어진 거예요. 거기 소수력 발전소. 예. 그러다가 그때 15년 대 래프팅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없었어요, 강바닥에. 그러니까 부소력 발전소에 물을 너무 많이 빼니까. 그래서 군에서 나와서 포크레인 들어가서 임시보를 막는데 보를 막아버렸군요. 임시보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래프팅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때 수달이 오후 3시경에 수달이 나온 거예요. 흙탕물에서 유의 사냥을 하면서 고기를 먹고 나오길래 수달이 나오는구나. 수달이 낮에도 나오네. 그렇게 느끼죠. 그러고 나서 영상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람들도 파가니까 사람들도 그때 의아스럽죠. 낮에 그걸 보고. 그러고 나서 그때는 수달이 나왔구나 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16년도에 이제 이 겨울에 수달을 또 만난 거죠. 2016년도에.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동네 이제 형님이 갑자기 얼음 위에 수달이 논다. 얼음 위에서 논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진을 찍으면서 찍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겨울에 얼음 위에서 노는 수달을 보고 내가 참 궁금하다. 관찰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드신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그냥 일 없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아침 저녁으로 강으로 간 거죠. 그래서 수달을 관찰하고 그 이후로 이제 공사 현장이나 보면 수달이 있길래 저 그때 수달이 나온 거는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해달라 그런 느낌이 들었죠. 아마 그 발전소 수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대표님도 좀 생업에 조금 지장이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수달 너랑 나랑 좀 처지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 싶은데 뭐 제 추측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거기가 망가지면 다 떠나야 돼요. 수달도 떠나야 되고 저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떠나기 싫어서 제가 관찰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수달 직접 못 본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봤지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보면 자유롭잖아요. 강에서 막 뛰어다니고 얼음에 뛰고 구르고 겨울 되면 눈밭에서 뒹구기도 하고 강아지처럼 눈에서 뛰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또 장난도 치고 물장구도 치고
다양합니다. 노는 모습이. 풀 가지고도 놀고. 수달이 입에 잡히는 거나 발에 잡히는 예. 앞발을 보면 수달의 손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 잡히는 것은 무조건 장난감이에요. 새끼들은. 물고 그러니까 빨고 하니까. 제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앞발로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면 꼭 손장난하는 네. 것 같이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앞발을 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잘 사용하는 거죠. 손가락만 못 쓸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게 감싸기 내가지고 물고 잡고 해요. 장난도 잘 치고. 네, 장난. 보통 우리가 보는 생활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고무 장갑이나 코팅 장갑, 네. 인형 그런 걸 들고 와서 물고 빨고 장난감 놓아요. 안 그러면 페트병이나 스티로폼을 갖고 빨기도 하고 떼먹기도 해요.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스티로폼 조각이 이제 뺐는데도 딸이 들어가니까. 그 한 15마리 정도 엄천강 일대에서 그 보셨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입니까? 그 수달들은? 보통 2마리, 3마리가 가족이고. 그러면 부부가 있고. 부부는 없습니다. 부부는 없어. 엄마 아빠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자식 아니고요? 엄마 새끼들. 수컷은 번식하고 끝나고 봄에 번식하고 그걸로 이제 끝나고 봄 되면 다시 수컷이 와서 번식을 하고 헤어지고요. 새끼들을 보살피는 거는 오로지 어미의 몫이고 그냥 그 수컷은 자식만 낳고 나면 그냥 끝이군요. 그렇죠. 구애할 때 하고 번식할 때. 보통 지금부터 가을부터 새끼를 낳아서 지금 봄까지 육아를 하고 지금부터 네. 분가를 다 시키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1년 보통 1년 되면 분가를 시키고 네네. 지금 이 시기에 보면 분가가 나가면서 로드킬이 제일 많죠. 로드킬을 그 수컷 갖고 있는 다른 서식지를 찾아서 나가야 되니까 산으로 호수로 가야 되니까 네네. 그때 로드킬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도 많이 생기고 네네. 지금은 생태 통로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생태 통로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예전에는 생태 통로가 없어도 도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산이 다 잘려 있으니까 강하고 연결되는 주 능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그것을 로드킬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이동을 하다가 길에서 죽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군요. 그 수달을 관찰하다 보니까 아마 애정도 깊이 생기셨을 것 같고 수달을 위해서 뭔가 해주자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수달 친구들을 2020년에 결성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시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동네에서 이제 같이 환경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처음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해마다 이제 수달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달의 날에는 어떤 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올해 이 4회째인데 그 수달 박사님도 모시고 수달 관련된 전문가도 부르고 같이 행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듣고 현장 나가서 수달도 관측하고 이번에는 이제 정크 아트라고 쓰레기 주워서 그림을 그리는 걸 합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 무슨 분류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어서 남기고 다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건 진짜 뭐 대표님 생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근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미로. 수달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방송 나오고 나서 수달을 낮에도 볼 수 있다. 야행성이 아니던 개념이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낮에도 종종 보는 게 많이 생겼어요. 수달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 괜찮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수달은 거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면 숨으니까 강 위에서 보니까 우리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차에서 안 내려도 볼 수 있으니까. 차 위에서도 관찰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군요. 그 수달 친구들과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순간은 언제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수달에 관련된 하천 공사나 로드킬이나 뭐 그런 게 하천 변화, 환경 변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연락이 오죠.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면서 관심도 갖고 또 이번에 사진 전시회 할 때도 사람들이 관심 갖고 많이 왔죠. 예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네네. 그런 또 구심점이 또 대표님이 되셨네요. 그 수달을 보호하러 다니다 보니까 그 위기에 빠진 야생동물도 구하고 또 하천 훼손도 막고 이런 일도 있으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게 하천의 골재 채취 사업이나 그때 할 때 하천을 초토화를 시키니까 그때 이제 어느 구역까지만 해라. 이까지만 해야 된다.
강에는 물이 흐르는 곳에는 장비가 못 들어오게 일단 저지를 하죠. 그리고 일단 공사를 스톱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것까지만 합시다. 100%는 못 막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것까지만 합시다 하는 협상을 네. 하죠 지금. 이제 환경 보호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오염원도 적극적으로 잡아서 민원을 넣고 빨리 이제 구호 조치를 하게끔 만들죠. 네. 더 이상 오염이 확산 안 되게끔. 2023년에 그 발전소에서 유출된 기름띠가 막 내려왔는데 그거 목격하고 또 조치를 취하셨다고 대표님께서 그때 이제 들었어요. 제가 항상 드론을 날리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드론을 날리는데 갑자기 수달을 쫓아가는데 갑자기 수달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 거예요. 빛이 남바사가 되더라고. 물 위에 빛이. 네,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그냥 빛이 햇빛 때문에 반사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갔다 와서 이제 그냥 수달을 놓치고 나서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와서 보니까 드론을 다시 날리니까 저 기름띠 같다. 그래서 찾으니까 진짜 기름띠가 강가에 있더라고요. 그때 기름띠가 한 2km 정도나 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마침 그때 원앙이 지나갔는데 원앙이 기름띠로 싹 지나가니까 유막이 딱 깨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름이다 하면서 유압오일 그거였거든요. 그게 낮에는 이제 따뜻하니까 녹아가지고 흘러들고 저녁에는 추우니까 굳어 있고 햇빛 뜨니까 녹아가지고 흐른 거예요. 그 하천에 기름띠가 이렇게 흘러다니면은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죠? 이게 새 같은 경우는 깃털에 묻어서 못 날르죠. 예, 그때는 번식기니까 원앙이었는데 번식기니까 알을 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알에 기름때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기 같은 것도 묵었으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고기 입이나 수달 입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식생도 좀 망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지자체에서 이제 낙동강 유역청에서 나오고 지자체 대책방도 나오고 기름띠 제거하는 팀들 다 나가서 닦아주다. 닦고 정리하고 했죠. 작업하느라고 고생하셨겠어요. 저는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 지점이 어디 곳이다. 여기는 빨리 방제해야 된다. 저는 계속 모니터만 계속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는 빨리 해야 된다 하면서. 네. 카메라를 들고 지금 10년 훨씬 넘게 수달을 관찰하다 보니까 굉장히 귀한 손님도 만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뿔호반새, 이게 이렇게 귀한 새인가요? 그렇죠. 저도 그 새 이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후티티구나, 하얀 후티티가 있구나 그렇게 생겼죠. 그냥 카메라에 담겼는데. 네, 수달을 이제 쫓아가다가 갑자기 저기서 울음소리가 든 거예요. 소리가 오색닭도리 소리 비슷해서 강가에 왜 오색닭도리 했지? 또 멀리서 보니까 후투티 같았어요. 후투티. 추장새. 추장처럼 이렇게 깃털이 이렇게 나 있나 보죠? 그 비슷하니까 그때 내도 하얀 새를 보는구나. 흰새가 좀 귀하니까. 그래서 보는구나 하고 사진을 찍어서 아는 형님한테 보내니까 일본이가 그런 거예요. 홋카이도가 그러는 거예요. 홋카이도냐? 혹시 홋카이도에 사는군요, 이 새가. 그쪽에는 종종 보이는 새니까. 그 텃새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닌데 우리 동네는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더 전문 박사님한테 국립고려 박사님한테 보내니까 어디냐고. 그래 그 다음 주 내려와서 동정 확인하고 실제로 확인한 거죠. 굉장히 또 학계에서는 반가워했겠어요. 조로학회 또 학회장님도 직접 보시더만 맞다고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또 뜻하지 않은 반가운 손님들도 만나게 되지만 수달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항상. 하천은 개발되고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하천이 망가지는 이유가 제2위험 지역이라는 그 단어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재해 위험 지역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다니까 환경은 파괴되지만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재해 위험 지역이니까 정비를 해준다는데 제가 괜히 이건 안 된다 하면 목숨하고 바꾸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접점을 좀 잘 찾아야 되지 않나. 그거 찾기가 제일 힘들죠.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최상두 대표님 수달 아빠로 10여 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지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언제까지 이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치겠죠. 수달이 뭐냐고. 지금은 고기 다 잡아먹는다고 난리니까. 그런데 수달이 잡아먹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이 잡아먹는 고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너무 생각 안 하니까 문제죠.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어로게인을 하면서 강을 헤집고 고기를 잡아먹는데 인간은 우리가 5천 마리 잡는데 수달 몇 마리가 고기 잡으면 얼마나 잡아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대들보는 못 본다. 뭐 이런 속담도 생각이 납니다만 이 전국에 이 최 대표님처럼 수달 보전 활동가들이 지금 얼마나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한 100명, 200명. 그러니까 지금은 네. 수달이 지포종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달을 매개체로 네. 기본으로 하면서 같이 활동하고 있죠. 우리 강이 제대로 좀 환경이 복원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거를 가름하는 네. 어떤 그 잣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수달이라는 수달이 말씀이시죠. 있으면 일단 하천 생태가 살아 있으니까 이건 공사를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일단 취지가 바뀌고 있죠. 그 기준점이 되는군요. 네. 네. 지금 사실 생태 사진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수달을 찍으면서 이제 사진전도 하고 계시는데 이 수달 같은 야생동물들 사진 찍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재미있죠. 일단은 쟤들이 노는 모습, 쟤들이 오늘은 무슨 고기를 물고 나올까, 예. 어떤 동물을 먹을까, 네. 또 어떤 쓰레기 옆에서 활동을 할까, 네. 그런 걸 주로 찍죠 요즘은. 네. 그냥 네. 단순하게 수달을 찍는 게 수달에 먹는 고기, 수달 옆에 사는 동물. 네. 그런 걸 중심적으로 찍습니다. 수달만 찍는 게 아니고. 예. 다른 게스트가 항상 출연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네, 앞으로 수달 친구들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강 같은 경우는 생태 관광 보전지구로 지정을 해서 네. 생태 관광 1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을 지키고 수달을 네. 볼 수 있는 거죠. 엄천강이 특별히 그렇게 지정될 만한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번에 보시지 않습니까? 뿔 호반새가 왔지 않습니까? 뿔 호반새가. 엊그제는 또 거기서 이제 팔색조를 못 봤는데 엊그제는 팔색조 울음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수달도 있고 오남도 예. 있고 예. 호사비오리. 호사비오리. 예. 예. 그것도 전 세계 2천 몇 마리밖에 없는 종입니다. 정말 희귀한 예. 새군요. 그곳에 항상 멸종 위기종이 많이 돼요. 네. 수달 옆에는 모든 야생 동물들이 다 오죠. 그곳에는 또 물고기 멸종 위기종 5종이 살고 있고요. 네네. 그게 갱간보전지역이나 생태보전지역 그런 쪽으로 묶어야 그걸 지킬 수가 있고 사람들 와서 보면서 여기가 소중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 저도 그 함양 쪽으로 해서 지리산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네. 예, 지금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는 중에 계속 그곳 풍경이 어른거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수달의 날을 맞아서 지리산 엄천강 일대에서 수달 보전 활동을 하고 있는 수달 아빠, 수달 친구들의 최상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